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8일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에 하는 중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하겠는데, 역대 정부의 정책 중에서 항상 수도권에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은 세금, 그 다음에 공급, 이런 정책을 병행을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항상 그렇게 했죠.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남아 돌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주택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린벨트,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해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녹지가 몇 프로, 그렇게 해서 짓거든요. 왜 녹지를 두느냐? 녹지가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지을 때는 건폐율이라고 있잖아요. 건축은 얼마 짓고 남겨두고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몇 프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에도 서울 전체를 봤을 때는 그린벨트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집은 건폐율로 따지겠지만은 서울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그린벨트가 몇 프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빌딩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도 보호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좋고 질병도 예방되는 것이에요. 작년이. 역대 정부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서울에는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지으니까 그린벨트를 풀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원이라든가 있는 녹지대는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100% 이제 서울은 완전히 녹지가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로 될 확률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녹지지대가 부족한 것이 우리 한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까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책으로 그린필드 해제, 그 다음에 녹지지대를 주택지로 전환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제가 죽고 50년, 60년 후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린필드 해제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해제했어요. 그게 근본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이다.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충청도 대전 쪽에는 행정도시가 있는데 교육도시를 원주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춘천이라는 것은 박사마을이라고 해서 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춘천에 박사마을이라는데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마을만 박사가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교육도시다. 그러면은 원주, 춘천, 강릉, 여주, 지하철이 연결되잖아요. 여주에서 원주까지 복선 전철이 곧 개통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요. 저 충청도, 행정도시보다 더 가깝습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승용차로 원주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승용차로. 그런데 지하철 타면은 수원이나 인천 출퇴근하는 것보다 가까워져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교육 수도를 수도권 전체를 그러니까 천도라고 하지. 옛날에는 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형 수도권을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가서 한 10년 동안 수도권 생활을 하다가 또 교육 수도권을 원주에 만들어서 원주에 가서 전부 다 청와대까지 전부 다 옮겨가서 원주에서 20년. 그 다음에 충청도 행정도시에 가서 20년. 또 다른데 이제 또 수도권을 만들어서 한 10군데 만들어서 거기 가서 20년, 30년 이렇게 순환형 수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처음이다. 이런 빅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지만은 그걸 갖다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합니다. 완전 100% 균형 발전은 안 되지만은 순환형 수도권을 설치를 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국토 균형 발전이 저절로 되고 주택난이 저절로 해결되고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자. 그래가지고 삭막한 콘크리트만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악조건의 수도권이라는 오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하는 기능, 역할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순기능이 대부분 선기능이 많지 악기능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을 처음에 지으면은 새로운 집 들어간다고 좋다고 하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에 들어가서 살아봐요. 요즘에는 건축자재를 나쁜 걸 쓰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를 좀 한다고 하지만은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재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콘크리트로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면은 콘크리트 독성이라는 게 빠져나옵니다. 저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한 10년, 15년 돼야 새로 지은 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새로 이제 사가지고 들어갈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에는 여름이든 시기를 불문하고 보일러를 완전히 꽝꽝 틀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 놓으면 방안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독성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살아도 한 10년 사니까 냄새가 좀 없어지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내가 이제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은 안 됩니다만 가장 지하철 공사에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공사에 있는 직원이 얘기 들으면 김기동이 가장 친한 친구는 김 누구누구다 알 것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들어가면 골이 한 5년 동안 아파서 두통이나 얼마나 냄새가 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절친한 사이 얘기 물어봤습니다. 그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서울의 공급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주택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 계속 그런 형태로 계속 주택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그린벨트조차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린벨트도 다 풀어서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삭막한 콘크리트 회색 도시가 된다. 이런 오명을 낳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에 살 곳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살다 보면 폐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린벨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학교 이런 데 다니기 때문에 리포트 이런 걸 작성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수백 번을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행정 수도는 대전, 충청도에 있고 교육 수도는 원주 지역이 그러니까 강릉, 춘천,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을 아우르는 교육 수도를 원주에다 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가 수도권과 일일 생활권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또 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타운 도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베드타운은 완전 국토 균형 발전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베드타운 도시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타운이라는 게 위성 도시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의 서울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베드타운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경기도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원주 지역이죠. 그러면은 위성 도시를 1층, 2층, 3층으로 확대를 해서 베드타운이 거기서는 잠을 자고 거기서는 잠을 자고 거기서는 집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은 서울에서 하고 원래 원칙은 100% 주택이라는 것은 직장과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직주 근접 거리에다가 주택을 짓는 것이 100% 효과가 있지요. 효율성 면에서.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성 도시를 좀 확대를 해서 지금 위성 도시가 경기도라고 하는데 경기도 그다음에 원주 정도의 위성 도시 를 여러 군데만 만들어 가지고 대전에는 행정수도, 원주는 교육 도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이 전부 다 원주 교육 도시로 이전이 돼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원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 같으면은 주택난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이 많이 고용이 돼가지고 청년 취직
고소득 청년 업종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교육도시를 만들면은 청년들이 교사로 활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육 수도를 원지에 만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하면은 그 국토 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인구 절벽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연애 실종입니다. 연애를 평생 못 해보고 그대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연애 실종,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연애해봐야 결혼할 능력도 안 된다. 포기입니다, 완전히.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참 절실하고 참 부득이한 정책을 지금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린벨트를 계속 풀면은 서울이 완전히 회색빛, 콘크리트빛 세계 수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런 오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풀어 제치고 집만 다 지어놓는다. 그러면 공원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산책할 산책길도 없다. 나중에는 북악산 이런 데도 나중에 이제 산도 전부 다 깎아 내려서 다 집을 짓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의왕산, 북악산, 우리 북한산 저쪽으로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 지을 데가 없으면은 그런 산까지도 전부 다 메꾸고 없애버려 가지고 거기다 집을 다 짓는다. 그러면 녹지대, 산악지대 다 없어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명이 단축되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서울이다. 이런 오명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복구하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나쁜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 아이고, 취직하려면 서울로 가야 돼.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 벌려면 서울에 가야 돼. 아이를 좀 공부를 가르치려면 서울에서 가르쳐야 돼. 아이고 늙어서 병이 많은데 서울에 가서 살아야 급하면 응급실에도 가고 좋은 병원에 가고 암이 걸리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치료도 쉽고 뭐든지 서울에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다 시골이 다 팽개치고 땅 팔고 돈 모으고 해서 서울이 다 모여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완전히 소멸 상태가 되죠. 분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초등학교 있어봐야 10명 안평 그것도 없어서 폐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요즘에 내가 텔레비를 봤을 때 참 한심하다. 그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집에서 좀 안목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면은 답답하겠지요. 그렇지만은 넓은 안목 국민들 중에는 저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자기 받아들이는 자기 지식 능력에 따라서 해결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텔레비를 시청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다 같지는 않아요.
많이 배우고 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배우지도 않고 그냥 텔레비를 그냥 재미삼아 보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수도권에는 그린벨트를 두고 더 이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안 된다. 또 육군사관학교를 뭐 다른 지역으로 통합을 해서 이전한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속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정책 같아요. 내가 이 정부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 태릉 지역, 육군사관학교 지역 있는 데를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전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하자. 그게 이제 그 예비 차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근본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육해공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이런 거는 그 기능이 다 틀립니다. 가장 그 삼군 중에서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육군이잖아요. 보병. 또 해군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군 사관학교가 가장 이상적이다. 또 공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공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사격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공중에서 전투기로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데를 좀 여러 가지 그 입지 조건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세 3군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능 면에서는 많은 고려를 하지 않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근처에 살지만은 항상 그 육군사관학교가 수도권에 있으면은 문화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이 가까우니까 태릉에서 서울에 한번 뭐 어떻게 세미나 참석하자, 뭐 어디에 교육도 가자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시골의 대전 같은 데 가면은 특별히 무슨 교육이라든가 세미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상황들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울의 모든 그 교육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울로 전부 다 와서 또 하고 내려가고 이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육 수도, 행정 수도, 군사 수도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군사 수도도 충청도 정도의 거리는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없지요. 위성 도시라고 해도 좀 거리가 먼 3층, 4층 정도의 범위에 도나스로 말하자면은 도나스 둘레가 한 3층, 4층 되는 뭐 먼 거리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승용차로 제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1시간이에요. 대전까지는 도로가 직선거리라고 해도 최소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게 행정 수도, 교육 수도, 군사 수도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이라든가 모든 작전,
그 다음에 행정, 수행, 능력, 모든 면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데 별도로 저 시골로 좀 벽지가 진 곳으로 옮긴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개인적인 사람도 시골에 벽지에 살면은 여기서 병 걸리고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죽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서울로 모이든지 아니면 경기도 가까이 와서 살잖아요. 뺑뺑이 돌려서 응급실도 없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의 국토 균형 발전을 행정력으로만 가지고 국가에서 행정력 시스템만 동원을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심리학을 좀 해야 국가 정책 심리학이라는 그 분야를 좀 학문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정 그런 것을 해야지만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서 인구 절벽도 해결되고 주택난도 해결되고 의료 뺑뺑이 의료 현상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아무 인프라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없는데 무조건 이주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프라든가 모든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상태가 되어야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면 괜찮다는데 교육 수도라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자. 서울에 옛날에는 서울에 뭐 노원, 강남에 전부 다 유명한 학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원주에 그 교육 수도가 새로 생긴다네. 전부 다 그 서울에 있는 그 학원들이 그리로 전부 다 간다네. 그렇게 되면은 그 교육 그 인프라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 그 행정 심리학을 동원해서 그 국민들의 이전이 될 수 있는 심리학 정부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놓고 강제로 이전해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 한 15개나 20개를 만들어야 된다. 행정수도, 교육수도, 그 다음에 군사 수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름의 수도를 만들어서 순환형 수도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의 청와대 20년, 그 다음에 교육수도, 원주에서 대통령 지무실도 만들어서 거기서 행정을 한 20년, 그 다음에 군사 수도에 가서도 20년, 또 무슨 수도가 가서 20년, 이렇게 순환형 그 수도권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메가 수도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육주책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지금에 하는 그린벨트 해제, 공원 뭐 이런 녹지대 해제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시적 앞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미봉책, 짧은 정책으로 이 정권에서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장기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대책, 짧은 그런 대책.
그게 미봉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은 점점 질병이 창궐하는 세계에서 오명을 갖는 수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마존이라는 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수풀이 우거진 아마존 강 이런 데도 지금의 전부 다 그 산림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공장 짓고 그래가지고 수풀이 점점 줄어들어서 기상이변이 생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전 세계의 녹지대, 수풀이 곧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허팝니다. 이 세계 지구는 사람의 축소판이에요. 우주 만물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40도, 50도. 이제는 지구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지구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에너지하고 연결돼요. 이 기상이변이 되면은 기온이 40도, 50도, 6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사야지. 또 뭘 사야지. 그러면 기름값, 전기값 계속 에너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에너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도 거기에 파생된 일부분의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식량 가격도 계속 올라가요. 지금의 비가 오고 고온 때문에 전부 다 농산물이 다 죽고 닭, 돼지가 전부 다 죽어서 없잖아요. 계란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앞으로 계란 한 파스에 수십만 원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요? 저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지금도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자 한문도 공부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게 기상이변이 지금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나라 중에서는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큼 선선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갑자기 기온이 40도 가까이 5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온열 질환. 그래서 에어컨 다 사자 해가지고 에어컨 많이 사지. 에어컨 들어놓으면 또 기름값, 에너지가 많이 쓰게 되지. 그러면은 전 세계 에너지 고갈이 오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의 미국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미국의 국민들 지지율이 뭐 30%, 40% 트럼프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 국민들이 지지율을 많이 높여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80% 이상 높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생기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누가 선도하고 평정할 나라는 없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하지 않으면은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이란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석유값은 더 올린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홍해, 아덴만 항구를 통과하는 데는 통행료 매년 10%씩 올려가지고 50%, 100% 받겠다. 자기 멋대로 올릴 수가 있게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경제 멸망으로 패착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우리가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미래상입니다. 우리가 환상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판타지라고 합니다. 환타지라고 하고 판타지라는 소설도 있지만은 환상이 현실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집에서 이제 연애를 할 때 텔레비 켜놓고 이제 연애하는 동영상을 보잖아요.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동영상을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흥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환상, 환상, 장면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환상 최임제라고 합니다. 그게 환상을 하게 되면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촉진시키는 체험제라고 있어요. 주사약입니다. 주사 한 대 맞으면은 연애하고 싶어서 연애 안 하면 죽을 지경으로 됩니다. 그걸 갖다가 주사약과 똑같은 환상 주사약입니다. 연애할 마음을 생기고 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상으로 생각합니다. 난 어떤 여자하고 예쁜 여자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 내가 언제 텔레비를 봤는데 언제 영화를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생각난다. 여자를 사겠는데 옛날 애인 중에서 가장 그 여자가 인상이 남는다. 이러면서 집에서 혼자 됐을 때 잠자리 하는 파트너가 없을 때 옛날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을 환상 해결법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아니지만은 가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하면서 자기 혼자서 연애를 하는 것을 환상 연애라고 해요. 그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헛개비 환, 그 다음에 생각할 상, 그리고 영어로 판타지. 한자로는 환상,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말은 헛개비 생각, 가짜 생각. 가짜 생각하는 걸 갖다가 가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이 지금 온건파에서 나온다.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 같은 온건파가 좀 나오고 카리스마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완화된 비카리스마 온건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는 더 암울해지고 공황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재미로 이제 사람들 많이 끌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상이변은 점점 심해진다.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먼저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자연히 더 전 세계 인구를 많이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40도, 50도, 60도가 되면은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서 죽는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출퇴근을 하려면은 자가용 없이는 단 30분을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여기저기서 에어컨 팡팡 틀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는 점점 많이 생산되지. 그 다음에 밖에서 키운 농작물도 다 말라 죽고, 고온으로 다 바싹 말라 죽고, 가물고, 산불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들은 다 고온으로 다 불타서 죽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그 재앙은 전 세계 국민들을 50% 가까이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국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지금의 하는 행정이 가장 올바른 선제적으로 해서 전 세계 국민들을 구한다는 의미도 일부분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깊은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의 지금의,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율이 30% 정도 된다. 만일에 깊은 뜻을 미국 국민들이 깊게 생각하는 지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많이 있다 하면은 한 80% 정도 돼야 정상적이다. 지금에는 그 지지율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 정치나 행정력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가장 선봉장에서 이끌어가는 행정가로서 가장 추천할 만한 대통령이고 지지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저렇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정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전 세계는 관세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미국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돈으로든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도 그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징수권을 갖는 것도 유리하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국민들이 요즘에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당에서 잘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잘 못하고 중간에 탄핵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국민당이든 차기 대통령은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 당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당이 다음 지지율이 높게 되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대통령감이 참 수도권 서울특별시장이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그마한 국가를 운영하는 거에 못지 않습니다. 상당한 행정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서울의 수도권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를 통솔하고 대통령으로서 운영하는 경험을 많이 쌓은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오세훈 대통령을 역대 가장 많은 서울시장으로 옹립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서 정말로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것을 국민의당이 한번 보여줄 때가 되고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민들이 국민의당에도 정말로 기라상 같은 대통령 후보감들이 많다. 제가 그 전에 항상 그 직장에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이 씨가 가장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뭐, 뭐 이진숙, 그다음에 뭐 이씨, 뭐 옛날에 이율곡, 이황, 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과 지금을 막론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바르게 좀 그렇게 이제 잘하고 하는 사람을 그 국민으로부터 그것도 말하자면은 브랜드입니다. 국민의당이라는 브랜드를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당 브랜드, 우리 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출연돼야 그 국민의당이 앞으로 계속 국민으로부터 지지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당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하면은 맨날 저래.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안 되는 좋은 브랜드 인상을 갖게 되는 그 당의 그 특출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항상 기후 변화가 심하지만은 제가 그 환경 그 파괴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고 끝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